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명상이랑 의도적인 연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현대 과학적 연구에서 밝힌 연습의 원칙으로 명상을 잘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상의 힘을 가지고 이 일상 속에서 내가 잘하고자 하는 연습을 잘할 것인가를 두 개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룰 거고요.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옛날 그 명상가들이 얘기했던 어떤 신통력에 가까운 CT의 성취를 우리가 삶 속에서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나 어떻게 명상적 기법을 가지고 그냥 일상에서의 연습뿐만 아니라 이런 멘탈 리허설이나 이런 거를 할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게 그 연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가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분야의 초보자를 데리고 월드 클래스 고수로 만들 거냐, 거기서 그거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무엇이냐, 효과가 없는 연습 방법이 무엇이냐는 이미 연구가 어느 정도 잘 돼 있거든요.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A 에릭슨이라고 하는 그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했던 사람이 했던 연구가 제일 유명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꼭 명상 얘기를 이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해온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거를 1만 시간 넘게 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걷기 같은 거, 뭐 아니면은 한국말 하기 같은 거.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월드 클래스로 잘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아닌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다른 예로는 제가 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시즌 1 베타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유명 프로게이머들보다 훨씬 이제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아직 그 라이엇사가 중국 회사도 아니었을 텐데. 하지만 저의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최고 그 랭크는 실버 2, 그러니까 한 반 정도, 반 타작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게임을 하면서 했던 거는 그냥 단순 반복이지 연습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연습이라는 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명상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로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완전 일단은 그 행동을 잘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하기는 한다라는 걸 전제로 두고, 하나는 단순 반복이에요. 맨 그 왼쪽 끝에 있는 거는 젓가락질을 우리가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매번 한단 말이죠. 그래도 10년, 20년 넘게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하는데, 젓가락질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을 해요. 그냥 내가 하던 방식대로. 이것들이 이제 단순 반복이에요. 이 단순 반복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진짜 완전히 처음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단순 반복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만족스러운 정도, 그러니까 젓가락질 못 해가지고 욕 먹는 사람들도 그 젓가락질을 몇 년, 10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쭉 해가지고 그 레벨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아주 초심자 구간을 넘게 되면은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몇 년 동안 그게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 끝이 이 그냥 단순 반복이라고 한다면은 저 오른쪽 끝에는 완전히 의도적인 연습이 있어요. 이 완전히 의도적인 연습은 뭐냐면 이제 뭐 deliberate practice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의식적이고 아주 의도적인 연습이거든요. 이게 한 8가지 정도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양극단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 의도적인 연습, 의식적인 연습에서는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일단은 내가 잘하고자 하는 그 목적성이 있어요.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데 명확한 목적 의식이 일단 첫 번째로 깔립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약한 지점, 불편한 지점, 컴포트 좀 박혀 있는 지점을 실행을 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거를 할 때 이 피드백이 있어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젓가락질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는 젓가락질이 그게 뭐냐라고 말을 한다든지, 이건 피드백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한. 네 번째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할 때 우리가 그냥 정신을 놓고 마음 놓친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의식적인 집중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그 이 과정을 우리가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수정하고 반복하고 수정하고 반복하고 수정하고 반복하고. 이게 기본적인 의도적인 연습의 5가지인 거고, 여기서 이제 월드 클래스로 잘 되는 진짜 아주 최첨단의
그 고급 연습을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세 가지가 더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거를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를 가지고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야, 젓가락질이 그게 뭐냐? 이렇게 해봐 마 이렇게가 아니라 젓가락질을 월드 클래스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너한테 있어서는 지금 그게 모자라고 넌 이런 트레이닝 해야 되고 하는 아주 전문가적인 시선에서 그걸 봐줄 사람 어떤 멘토 트레이너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행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심적인 표상을 구성을 해야 될지를 이제 지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심적 표상의 재구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데드리프트 그 코치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대부분 초보자들은 그 상체로 뽑으려고 하거든요. 바닥에 있는 그 역기를. 근데 그게 아니고 상체는 고정만 해놓고 너의 그 하반신이 땅으로 묻히듯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면서 내적인 표상, 심적인 표상을 바꿔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뭐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죠. 뭐 발표 불안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그냥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그냥 뭐 목소리를 이렇게 내세요가 아니라 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한 번에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가 이제 내적인 표상을 바꿔주는 거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세 번째는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뭐 여성분들도 계시니까 축구를 안 해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게임인지는 아시죠? 90분 동안 11명, 11명, 22명이서 엄청나게 넓은 데서 공 하나 가지고 뻘뻘뻘 뛰어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 자체가 길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축구 드리블이나 공 차고 이런 거를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브라질 같은 데서는 애들한테 풋살을 시킨다는 거예요. 22명이서 하던 거를 5대5로 해서 10명으로 줄여버리고 경기장 사이즈도 팍 줄여버려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내가 축구랑 똑같은 스킬을 하는데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더 길고 훨씬 더 그 축약된 집중적인 연습적인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주 전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할 수 있어서 그 세 가지가 더해지면 아까 그 의도적인 연습의 원칙 다섯 가지에 이렇게 여덟 가지가 갖춰지게 되면은 아주 우리가 깊은 연습, 뭐 deep practice 또는 아주 의도적인 연습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모든 연습은 맨 왼쪽에 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대는 그런 반복 그 뭐랄까 단순 반복에서부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여덟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문적이고 의도적인 연습 사이 스펙트럼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를. 그랬을 때 우리가 잘 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최대한 이 오른쪽 의도적 전문적 연습의 수준에서 해야지만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습을 1만 시간 정도를 해야지만이 월드 클래스에서 경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아까 그 연습 연구에서 밝혀진 것들이죠. 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혹시 8가지를 다시 읊어드릴까요? 자, 1번 명확한 목적 의식 2번 그러니까 약점, 불편한 점, 컴포트 좀 밖에서 연습을 한다라는 거 3번은 이제 이 연습하는 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빨리 올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누구 시나리오 내가 쓰는 연습을 한다고 쳐봐요. 어떤 작품에 썼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피드백을 안 해줘요. 그럼 이걸 잘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스레드에 내가 글을 썼어요. 그럼 피드백이 바로 오죠. 좋아요 쓰든 이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먹든 그게 바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걸 하고 있을 때 그 정신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명확한 집중,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집중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거를 내가 반복 숙달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수정을 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번 연습을 했는데 다음에 똑같은 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다른 환경이 계속해서 돼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하기가 힘든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연습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려면 이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벼락이 오는데 살아남기 연습을 할 수 있냐? 이거는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비슷한 전기 충격을 주는 걸로 유사 연습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돼야지만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5가지. 명확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이 컴퓨터 좀 밖에서 불편한 거, 안 되는 걸 해야 되고, 피드백이 와야 되고, 집중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수정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더 더하자면은 이거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이 커리큘럼이 있는 사람이 이끌어줘야 되고, 여기에 내가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내적인 표상을 잘 구성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 된다. 가 이제 5가지의 3가지를 더해서 8가지 전문적 연습, 의도적 연습의 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랬을 때 요 8가지가 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요거랑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명상을 5, 6년 경년 5, 6년 10년 뭐 됐대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어떤 걸 했냐라고 물어보거나 이 사람들의 그 평소 행실을 보면은 조금 이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아, 그냥 하루에 5분 10분씩 호흡을 바라보는 거를 계속해서 10년 동안 했다. 호흡을 바라보는 게 명상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그거의 근거가 됩니다. 뭐의 근거가 되냐? 자기가 명상 경력 몇 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수익력이 있다는 걸 전혀 증명하지 않는 것에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 경력이라는 건 대부분 젓가락질 경력이랑 똑같아요. 살면서 젓가락질 몇 년 정도 하셨을까요, 선생님? 나이에서 한 3년 빼면 뭐 3, 4년 빼면 거의 수십 년 하셨잖아요. 네, 혹시 젓가락질의 달인이 되셨나요? 달인이라고 하기 그냥 하시는 네, 정도죠. 불편하죠. 대부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명상도 대부분 그래.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잠깐 지켜볼까, 호흡을 알아차려볼까, 이런 식으로 막 10년 하면서 자기가 수식관을 뭐 10년을 수행을 했다, 뭐 이런 식의 그걸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명상이라고 했던 그 기간들은 의도적인 의식적인 연습, 이 오른쪽에 붙어 있는 연습이 아니라 단순 반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관계라던가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명상으로 배운 내용들이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법륜스님 영상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가끔 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법문도 듣고 뭐 절도 하고 수행도 뭐 10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뭐 이런 일이 있으면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법문을 듣는다라는 거는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자기가 아는 내용. 아이고, 그렇지, 짝짝짝짝. 자기가 수행을 한다라는 건 또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호흡을 좀 바라보는 거. 그냥 이미 할 대로 해가지고 그 강력해진 육체를 가지고 그냥 절하는 거 108번 이런 것들이 그냥 반복이 되는 게 처음 일정 구간을 지나서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성취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상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어떤 이 성과가 있냐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격의 변화가 주변에서 보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 지내지던 사람들이랑 잘 지내지게 되고 인생의 고민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성취, CD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신통력에 가까운 뭔가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신통력인 게 무슨 오컬트적인 신비주의적인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라던가 자기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있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비범한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점점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세상에 도움되는 인간이 되고 같이 지내기 쉬운 인간이 됩니다. 근데 내가 명상을 몇 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되게 단순 반복을 하고 있었지 의도적인 연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특히 초심자들한테 있어서 의식적인 명상 연습이라는 거는 뭐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체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명상의 공통적인 분모들을 제가 얘기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내가 그 의식의 집중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좀 몇 가지를 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명상을 타이머를 켜고 시작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처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딱 시작하다가 아 지쳤다 지금 집중이 흐트러졌다라고 하면은 되게 몇십 초 또는 몇 분 안에 그 지점을 찾아오거든요. 집중이 안 되는 게 내가 하나에 딱 집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그러면은 대부분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그 다라나라고 하는데 일념 집중의 힘이 거기서 딱 고정이 됩니다. 안 늘어납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의도적인 집중의 연습으로 타이머라고 하는 피드백 장치가 있죠. 거기서 어떤 지점을 하나 잡아서 내가 불편한 정도까지 쭉 최대한 늘려보는 연습을 하고 그거를 측정을 해보면은 내가 컴포트 존 밖에서 그 의식적인 집중을 가지고 이 일념 집중의 상태를 조금 더 늘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라나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선생님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상 혹시 하는데 어디에 몰입하세요, 여러분들은? 좀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분 계세요? 얘기를 해주시면. 잠에 빠지지 않고 잠에 빠지지 않고. 집중을 계속 오, 명상을 할 때 어디에 집중을 하세요? 저도 주로 숨 보는 음흠. 거만 배워가지고 그것만 그러면 숨을 어디서 보세요? 코가래? 코 아래. 그럼 코 아래의 감각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시는 거네요. 네, 그거 하다가 뭐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보통 잠에 들어요. 보통 잠에 드시는군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해보시냐면 코에서 시작을 해서 하시다 보면은 이 숨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내장이랑 이 복부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숨이 오고 가는 거를 따라서 한번 내 안쪽에 있는 감각들도 미세하게 느껴보려고 해보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리듬감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신 다음에 한번 시간을 주셔서 과연 내가 잠들지 않고 쭉 갈 수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시선은 어디다 두는 것 같으세요? 눈을 감고 있지만. 우리가 그거를 한번 이번에는 아랫배에다 두고 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집중을 최대한 안 흐트리고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누가 지도를 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런 팁을 듣고 우리가 또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저분이 다음에 와서나 먼저 가지고 아 이렇게 됐는데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또 저 지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또 팁을 또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흐름이 내가 의도적으로 다라나를 집중을 수련하고 싶다고 한다면 잠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가 다라나를 수련해야겠다라는 몰입을 수련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불편한 지점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잠에 빠지게 되는데 그거를 한번 늘려보겠다라고 하는 내가 편했던 지점을 넘어서도 이제 한번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본 다음에 시간이나 시기 같은 걸로 내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지침을 줬으면 이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집중을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자고 딱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걸 반복하면서 수정할 수 있냐? 수정할 수 있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에 세 가지를 더한 것들. 어떤 식으로 내적인 표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호흡을 바라보러 때 코를 바라봤다고 하면 이제 호흡이랑 연결되어 있는 한번 그 전체적인 몸의 감각을 바라보세요 대신 한번 시선은 저 아랫배 쪽에다 한번 더 보세요라고 이제 여기도 이유가 있지만 굳이 그 이유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라고 이제 그 내적인 표상을 조금 바꿔드리는 걸 이제 하는 거고. 나름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전문적인 지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일부터 한 6명, 7명이서 이제 되는 그 같이 리트리트에 가가지고 계속 이것만 하면 그러니까 20분 해요. 10분 얘기해요. 10분 쉬어요. 40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40분짜리 세션을 한 하루에 4-5개를 가져가게 되면은 시작하기 전이랑 후랑 완전히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의 명상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대면으로 이런 집중 수업을 하는데 저번에 이제 오신 분 얘기가 그때 이완 기법이었거든요.
하루 차는 잠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틀 차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7일 차쯤 되니까 15분, 20분을 계속 몰입해서 이 명상 상태에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오고 그때부터 이제 집중이 되고 편안하지만 깨어 있는 상태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됐냐? 매일 해서 그래요. 매일 해서 제가 이걸 해보세요. 매일 해서 이걸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연습의 양이 뇌의 밀도를 가지고 쌓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 어떻게 배웠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정확한 지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연습에 유효한 지침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확장을 점점 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CT들 어떤 성취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내 어떤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직접적인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불안감이 뭐 줄어든다든지 뭐 걱정이 사라진다든지 뭐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능력이 점점점 잘 개화가 되는 거를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어떻게 하는 게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연습이고 그게 명상에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까 그 호흡했을 때 네. 그냥 스스로 제가 이 코에만 집중하겠다 하고 접근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에 집중하는 게 옳은지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 숨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 길에 집중하는지 옳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분이 집중을 못하고 잠이 든다고 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한 군데 좁은 지점에 이렇게 딱 고정하려고 그러면 초심자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기에 집중을 하면 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집중이 훨씬 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인 지침으로서 그걸 드린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움직이는 거에 집중이 잘 됐으면 이제 한 군데 팍 박아놓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모이게끔 우리가 해보는 걸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그 문서나 이런 걸 보면 특정 차크라에다가 나라나를 가지게 되면은 신통력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넓은 범위에 대한 집중이 된 다음에 딱 그 에너지 센터에다가 내 주의를 빡 박아놓고 그걸 계속 가져가고 있으면 뭐 묘한 일들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가기 위해서는 조금 그 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건 뭐냐면 몰입하는 집중 명상과 마음 챙김, 평상시에 알아차림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보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알아차림, 마음 챙김 명상의 이 연습을 한다고 할 때도 방금 얘기했던 요 5가지 플러스 3가지의 의도적인 연습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랑 얘기할 때마다 뭐 화를 내가지고 얘기가 잘 안 통하는 뭐 그런 습관이 있다고 친다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연습해보는 방법은 이렇겠죠. 내가 어떤 식으로 화를 내게 되는지를 알아차려서 한번 멈추는 연습을 해보겠다가 될 것이고 평상시까지도 뭐 대충 이쯤까지는 알아차려야죠. 근데 뚝 끊기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좀 넘어서 가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좀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의를 한 20-30% 정도는 알아차림을 계속 두는 연습을 하면서 그 화가 날 법한 대화를 유지하면서도 그거를 가지는 이제 연습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 피드백은 명확하죠. 알아차렸는지 못 알아차렸는지 내가 보면은 되니까. 그래서 안 되면은 안 된 거 치고 다시 그 사람이랑 얘기를 또 다른 타이밍에 이제 해보면은 도움이 되겠죠. 물론 이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플 테라피라든가 코치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커플들 상대로 코칭을 할 땐 그런 걸 하거든요. 둘이 이제 얘기를 해보게 시켜요. 그럼 이게 확 올라갈 때 제가 딱 짚어주거든요. 한번 짚어주고 그런 대화를 계속 2시간 동안 몇 개를 반복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집중되어 있는 연습 환경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화가 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에 틀린 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한 말에 내가 화를 내고 있을 때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거기에 한번 의식을 둬보세요 하고 이 내적 표상을 다르게 해주면은
그 커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한 1시간 반 세션을 좋아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알아차림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차림의 그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혼자 한다고 치면은 저 뒤에 3가지 전문적인 연습은 좀 빼먹고 내가 그 5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알아차림의 연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산매에 들어가는 이제 집중 명상과 알아차림 명상 둘 다 이제 요령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반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연습을 할 때 뭔가를 잘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을 때도 이 2가지 능력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 1번, 명상으로 얻어진 집중력은 이 컴퓨터 좀 밖에서 내가 이거를 연습하는 거에 있어서의 집중력도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학습 곡선이 빨라지고, 내가 이 알아차림을 유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거를 어디 알아차림을 두는 거냐면 단순 반복을 하고 있는지 의도적인 연습을, 의식적인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를 구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하고 있어도 이거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연습의 효율을 굉장히 이제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차를 이제 제가 모임을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똑같은 그 원산지의 차인데 하나는 해발 700m에서 나온 거, 하나는 1200m에서 나온 거를 가져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비교를 해드리려는 것도 있고 저 자신한테도 이게 의도적인 연습인 거예요. 차 맛을 보는. 여태까지는 뭐냐면 저 700m짜리 그냥 쭉 마셔서 이런 느낌이구나를 아는 거고 1200m짜리도 쭉 아는데, 이거의 그 과연 내가 이거를 동시에 놓고 봤을 때 그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느냐고만, 거기는 아예 저한테 미지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좀 바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저도 한번 제 이 감각을 살려보는 의도적인 연습의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내가 이렇게는 해봤고 저렇게는 해봤지만 아직 요거에 대해서 미지의 영역이라는 그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걸 가져가게 되는 거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는 단순 반복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맛이 익숙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이제 좀 이따 그걸 내려보면서 제가 아까 명상으로 만들어진 그 집중력을 가지고 그 2개를 비교해보는 연습을 하면, 그리고 이런 시도를 몇 번 더 하면은 저는 그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차 시음 능력에 대한 제 이 능력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 10년 하면은 차 좀 마셨다가 되는 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믹스 커피를 30년 밥 먹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면 커피 시음의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3년 열심히 모든 믹스 커피 다 뜯어놓고 비교해가면서 먹은 의도적인 연습을 한 사람에 못 미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의도적인 연습에 이제 힘이 된다. 그리고 그걸 하고 있을 때 내가 이런 지식을 알게 되면은 의도적인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단순 반복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림에 도움이 되고, 이게 지금 그 알아차림을 가지고 의도적인 연습의 구성 요소가 있는지를 내가 이렇게 마음 챙김을 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연습을 하는 순간에 그 산매력을 가지고 이 딱 그 산매에 가까운 집중력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주 이 연습의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만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만 시간인데 그게 그냥 다 1만 시간이 아니고 되게 이런 의도적 연습을 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완전 엘리트들도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한계라고 보는 거거든요. 하루에 4시간 정도 한계라는 건 뭐냐면 아침 세션 1시간 반, 점심 세션 1시간 반, 저녁 세션 1시간 정도 한계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은 우리가 그 컴퓨터 좀 밖에서 그 날카로운 집중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4시간, 3시간이라고 친다면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 365일 곱하기 10 하면 3650일이잖아요. 그거 곱하기 3 하면 대충 한 1만 시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드 클래스가 뭔가 되기 위해서는 그 1만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의도적인 연습으로 돼가지고 내가 그 능력치를 생기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그거랑 함께 우리가 명상 상태에서 내적인 몰입과 이 강렬한 집중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들 이제 요가 같은 데서 말하는 시띠, 성취함, 신통력 같은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 아주 그 무슨 신비주의적인 공중부양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의도적 연습으로 쌓여온 이 전문가적인 베이스에 더해서 이 고도의 몰입 상태, 산매에서 나오는 내가 극한까지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그거 2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그 CT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신통력 비슷한 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흑백 요리사 보면
안성재 같은 사람이 딱 나와서 먹어본 다음에 짝짝짝짝 한 다음에 한 마디 딱 던지면은 그게 엄청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게 몇 달이 지난 다음에도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재료가 나왔는지 다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의도적인 연습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그 순간에 이 아주 그 순간에 몰입을 만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3스타 레스토랑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고 그게 아직 그 단련이 안 된 사람은 똑같이 그 다이닝에서 일하지만 그 정도의 능력을 그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현대적 명상에서 우리가 보는 그 신통력, 초능력의 어떤 해석인 거죠. 내가 1만 시간에 가깝게끔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가적인 직관과 훈련과 베이스와 연습을 겪은 상태에서 그게 내가 이 명상을 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 집중력, 몰입력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발달시켰을 때 두 가지가 이제 섞이면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명상만 한 사람들 중에서 가끔 자기가 뭐 신통력이 각성했다고 망상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생한 뭐 비전을 본다던가 뭐 이렇게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훈련되지 않은 뇌에서 나오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구석 페인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냥 신기해 보일 뿐 의미가 없다. SNS에 그런 뭐 자기가 명상에서 뭘 봤네 깨달았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보면 엉망인 경우 많거든요. 그럴듯한데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본 게 무슨 뭐 유튜브에서 본 신비한 대륙과 뭐 그런 짜잘한 제대로 된 텍스트가 아니라서 그래요. 제대로 된 텍스트를 몇 년을 읽고 수련을 하고 의식적인 연습을 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그게 열리는 경험을 했다. 이게 의식 밖에서 찾아오는 그걸 맞았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거의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통찰을 이제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좋아하는 거 뭐가 됐든 간에 그걸 해서 그거가 달인의 영역과 함께 간 다음에 명상도 이런 식으로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힘을 잘 쓰는 걸 같이 양립을 시켜나갈 때 우리는 현대적 명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좋은 경지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게 이번 내용의 어떤 정리가 되겠습니다.